가깝다고 온 거예요? 네. 맥주 한탈 할 수 있어서. 거기서 뭐 나는 장화 장화 여기 실으셔요. 장화 누가 여기. 자, 처장님. 장화 좀. 네, 대표님 장화. 나와. 여기서 그냥 잠시만요. 나는 있어요. 야 이건 대표님 커피 이거 대표님. 모자 일진 모자로. 예, 예. 모자가 필요해요. 처장님. 모자. 대표님 우기구 위원장 세우셨어요. 아까 보셨죠? 네. 문희원도 공평에서 놀다가 같이. 네. 장화 실어야 돼. 장화 실어야 돼, 장화. 쭉 갈게요, 쭉쭉. 일로 가시자고. 자, 길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킬게요. 같이 예, 대표님 모셔주세요. 자, 조심하세요. 어이구야. 아니 안내를 해가지고. 대표님 저 대표님 속에서. 네, 대표님 됐습니다. 작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설명을. 어이구야. 그러면 나왔으면 돼요. 앉아주세요. 네. 대표님, 여기에 포점 주인이고요. 여기 이제 유통하시는 조수영 회장님이세요. 여기. 환영합니다. 여기 농사를 지으신 분이고 여기는 아니. 여기는 우리 연락 소장님이고. 아까 전에 인사드렸을 거예요. 양보 나라고. 그 여기 이제 이거 출하고 이거 작업하는 거를 우리 조수영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예. 저 밭대기 하신 거예요? 아, 예. 저기, 이제 오늘 수확하시는 거는 뭐 편하게 수확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이거는 가공 공장으로 지금 납품하는 과정입니다. 가공 공장? 예. 제가 저 대표님 칼을 나눠드릴게요. 김기현 의원도, 예. 작업용 칼은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네. 지원을 제가 할 테니까. 네. 아, 이거는 배추 뿌리만 따게끔 저기 특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나머지는 이주 의원님 좀 챙겨놓으세요. 앉아주세요. 저 찍어내. 많이 쓰는데 다리 좀 아, 지금 쓰고 있는 칼을 잠깐 빌렸습니다. 그래 배추뿌리가 잘 떨리겠네. 아, 예.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아, 그럼 이쪽에서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건 너무 불가식이라 해서 먹지 못하는 부위여서 굉장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뒤로. 뒤에 그렇게 하시는 따서 거예요. 여기다 쌓아놔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뒤로 좀 갈게요. 뒤로 갈게요. 예. 한 줄씩이에요? 두 줄씩이에요? 두 줄을 한 줄로 모으는 거예요. 두 줄을 한 줄로. 예. 억센 잎은 좀 제가 아, 불가식은 못 먹으니까 제거하죠. 어느 정도를 한 2, 3립 정도 제껴서 이제 수확하시면 돼요. 예. 정도는 한 개인데 예. 그건 너무 이런 건 이렇게 따주시고 많이 뗐어요? 원래 작업 공간은 두 개인데. 조금 깨끗하게. 밑둥은 깨끗하게 해야지 이제. 이런 건 이렇게 잘라 그냥 따르고 바닥.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잘하십니다. 아주. 네, 예. 핸드폰 잠깐 치우세요. 이건 그래도 좀 괜찮네요. 예, 예. 그 올해 작황 중에 그래도 한 70% 정도, 이 정도면 A급에 속하는 거죠. 무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대요. 이 알이 설탕은 수분 방울이라는가요? 폭염 때문에 뿌리 발육이 못 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면 좋잖아. 대표님 상자에 한번 담아보시겠어요? 상자에? 상자. 도움이 안 되겠네. 일꾼인 것 같아. 그러시죠? 여기다 또 사면 되지. 예. 목이 제대로 좀 자라는 거예요. 예. 예. 상자에는 두 폭을 안아서 방향은? 세워요? 여섯 폭이 들어가 있죠? 예. 폭이. 네, 뭐 작은 거는 7폭, 8폭에도 들어가고요. 옷이 어떻게 좀. 뒤로 좀. 예. 로보타이저로 공장 가면 세워서 이제 쏟는 걸로. 박스 하나 더 주시죠. 예. 나보셨어요, 많이? 어릴 때 많이 봤죠. 엄청 잘하시는데요? 뭘 엄청 잘해요. 진짜 엄청 잘하시는데요? 해보신 것 같아요, 많이? 조금? 지금 하셨어. 좀더 느낌을 바꿔줍니다. 더 체킹하고 나시면 다 됩니다. 우리 강원도 위원장님들가 좀 아는 편인가요? 사장님이 이거 지퍼리 너무 많이 제거하면 답답할 텐데? 박스 하나만 더 주세요. 저쪽으로 가자. 아니 이렇게 놔둬야 여기 이건 안 되고 눕히시면 돼요. 놔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잖아.
몇번 하시니? 우리가 원래 머성 출신이요. 잘 됐어. 박스 하나 더.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까지. 그 앞에 거. 일 안 하고 전부 다. 뭐 하냐고. 우리도 배수 짤까요? 아이고야. 작은 거, 큰 거 딱 맞추고 잘 넣으시네. 고기 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데. 큰 거 하나 마시다가 작은 거 하나 드시고. 하나 더. 지켜가야 돼가지고. 이거 배추고 괜찮네. 유미도 언제 나서 대표님 평창으로 오시겠는데. 일로 올까요? 보세요. 나도 그럼 여기 뭐 다. 언제나 환영할 겁니다. 평창 배추마트로? 나중에 대표님 그 대통령 끝나시고 평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분이 들어가겠네. 네, 네. 대표님 한번 미소 좀 한번 드세요. 미소 하나. 일하는 사람이 미소를 줄까 나오면 이상한 거지. 평창 영월 평창에 있는 당원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앉아 계세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 정도 배수로 따죠. 네. 지금은 아니, 이 정도, 장사가 이 정도. 농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잎털이 많이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지금 이건 작은 거고. 네. 올해 예쁜 것만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쌈배추예요. 쌈배추. 대표님, 이거는 쌈배추입니다. 경영가 달라? 이거 쌈배추. 어디 15개씩 봤는데 3개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쪽으로 가시. 들고 가, 이거 들고 가. 됐다. 여기는 따노라 그 말이네. 이쪽으로 갈수록 잘 됐네. 네, 그래도 빛이 조금 앉아 있는 게 있네요. 이건 좀 괜찮네. 조그만 거 하나 더 따면 딱 되겠다. 아,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돼? 따서 그냥 엎어놓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대표님, 배추 따는 게 어때요? 힘드세요? 아니, 이거 수확하는 거에 재미는 있는데. 네. 농사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공부가 이런. 네, 잘 됐어요. 썩은. 작은 거 하나 딱 맞아. 와, 이제 양까지 들어가시. 이제 잘하시네, 이제, 진짜. 박스 하나 더. 박스 하나 더 주세요. 이 썩은 건 어떡하지? 그건 못 씁니다. 이건 못 씁니다. 썩은 거는 안에 다 썩은 거야. 잘라보세요. 어떻게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싹이 생각나는데? 아니, 그래도 이거 안에 들어가. 버려. 영웅굿이잖아. 이게 왜 꺼져버려가지고 소리입니다. 비가 안 와?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 목초에 다 묻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물어 가지고 이게 말라 비틀어졌네. 네네. 아, 이건 잘 됐다. 말랐다. 말랐는데. 하나만 더. 이것도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안 돼. 이상하죠. 예, 안 됩니다. 잘라보세요. 잘라보세요. 다 시켜야 돼. 아, 겉에만. 한번 안 돼. 한번 안 돼.
다 치웠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아픈 거 다 하시네. 쭉 가죠. 하시느라고. 그냥 앞쪽으로 필요하신 분들 앞쪽에 갖다 놓으시겠어요? 네. 되셨을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에 네. 예쁘게 정돈을 하고. 네. 또 어디 가시죠? 네. 근데 하실 말씀 아까 더 많으시다고 그러던데.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배추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농작물 전체의 생산 유통 구조가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농사를 보통 지어서, 가을 되면 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입도 선매하시는 거죠. 미리, 이제, 뿌릴 때부터 미리 다 매입해 놓는 거죠. 어디 가시죠? 그 밭대기? 네.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농가들이 이제 농협하고 계약 재배, 또 산지 유통인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끝까지 내가 키워서 수탁 출하를 해서 도매 시장에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근데 어떤 게 많아요? 지금 현재는 산지 유통인 거래와 농협 계약 재배가 주로 많고. 그렇죠. 예. 이번에 기상이변, 또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 유통 단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에 대비한 좀 장기적 계획들도 대책들도 강구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생산비 인하 문제라든지 또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또 종자 계량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마셔버렸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행정당국 입장이나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게 기상이변 때문에 생기는 문제 측면이 강한데, 물론 뭐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오늘은 저희가 무슨 확고한 대안을 가지고 그걸 뭐 시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배추 한 포기에 어쨌든 도심에서는 뭐 2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막 생기고 하는데 그 문제에 좀 근본적인 대체도 말씀하셨지만 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직접 여기 이 밭주인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휴경제를 어떤 농지의 휴경제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적절하게 생산해서 좀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이랬을 시에
굉장히 농가들은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휴경제를 통하면은 아무래도 저기 작물이 그만큼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휴경제를 좀 과잉 생산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토양의 어떤 안전체를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토양이 너무 연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휴경에 대한 일종의 보상, 지원, 지원. 배추가 연작 피해가 많아요? 연작 피해가 제일 크죠. 또 배추 심었다 못 심었다 그러잖아요. 십자학과는 똑같습니다. 양배추나 배추나 무나 이렇게 심으면 다 똑같으니까. 아까 우리 조합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더 하시죠. 언제 하겠어요? 앉아서 하세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앞으로 기상제에 이제 대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기상제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유종인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땅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살아야지만 곡식도 잘 되고 채소도 잘 되는데 이제 연작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또 각종 병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경영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모든 각종 기자재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값 보조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유기질, 무기질 비료 공급도 하고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을 하는데 그 토양 개량에 대한 부분에 사업이 좀 많이 확대가 돼서 이 땅을 살릴 수 있게끔 그러면 기상재해가 와도 이 뿌리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게 다 했어요? 다른 부분은 좀 배추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좀 다수가 있어서. 그거 다 하세요? 자, 그러면 저 대표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하세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아니, 시선이 안 맞으세요, 시선이. 네, 우리 농업 현장에서 이 정책적으로나 또 이 농가들의 애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몇 가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농지법 개정과 또 농업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현장에서 농사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계속 잡아드려서 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눕혀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상이할 때는 이 지주한테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96년 이후에 이제 취득한 농지는 이제 법상 임대행위를 또 할 수 없게끔 또 이걸 불이행 시에는 강제 이행금을 25%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유 소유주가 농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냐고 하면은 이게 투기성 이제 농지를 투기성으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이 토지 임대료와 관련돼서 정부가 좀 시군 읍면에 인구 소멸 지자재로 이렇게 선정해서 된 지자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 60세 이상 이제 토지 소유주는 이 처벌 조항을 좀 경감을 해서 직접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또 국가에서 주는 뭐 토양 개량제나 이렇게 보조 사업의 보조금을 직접 수령을 해서 경영비를 좀 절감해서 장기적인 지속농업을 좀 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분하고 또 이 젊은 농업 인력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뭐 스마트 이래가지고 시설의 기준에 엄청나게 평당 높은 단가에 투입되는 스마트 농업 쪽으로는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스마트 농업을 해서 요즘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또 뜨는 이제 대세가 있는데 그걸 해서 국민 먹거리를 다 맞추냐? 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후계 농업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상속, 이제 승계 농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승계 농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넘어갈 때 또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이 승계가 될 때 지금 상속세를 좀 감면해 주면은 또 많은 다수의 그 농업인 자식들이 승계 농업을 해서 이 농업 농촌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송아지 넘겨주는데 상속세를 내요? 그것도 예를 규모가 크면. 크면은 그게 다 상속세 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평창군에 예를 들면 계절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2명, 3명 내가 원하면 5개월 비자를 받는 외국인을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더 한 단계 더 이제 3개월 연장까지 가능해서 총 8개월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 부분들은 내가 농업 경영을 하면서 2명이든 3명을 부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몇만 평 이상을 경작을 하거나 뭐 하우스 시설을 5,000평, 6,000평 운영을 하는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 농협을 통해서 공공계절 근로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농협이 그 30명 기준으로 20명 기준이죠. 20명 기준으로 너무 자세히 얘기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이거 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고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농가들, 지금 이제 용역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근데 이제 농협에서 그 용역을 대신해서 외국인 계절 공공자를 붙여서 공공계절 근로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숫자를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농가가. 가격이 일단 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농협에서 다수의 농업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 늘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연평균 100인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3.6명의 장애인을 채용을 의무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어겼을 때는 한 달 기준으로 1인당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더 불러와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 고용 장애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것까지만 하고. 너무 많아요. 나중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것도 다, 이런 거 다 관심 사항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시니까 같이 한번 어차피. 우리 선생님 하실 말씀 없어요? 다 하셨어요? 조합장님이 농업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 토를 조금 더 나면은, 지금, 인구 소멸이 이제 우리 평창군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보다는 기본 토양에다 투여해주는 게 정부나 지자체나, 기본 토양에다 투자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시설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언제 수확하겠냐, 그래서 좀, 지금은 많이 연료하시기 때문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지금 지금 토양에다가 좀 지원해주는 방법을 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배추 피해도 좀 적게 오고. 이 배추도 수입해요? 수입을 했잖아요, 정부가. 이번에 110톤? 아까 이게 구줄구운하게 막, 시들어 있는 게 수입한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 중국 배추, 베트남 배추 이번에 500톤가량 수입을 했어요. 그 수입은 누가 해요? 정부에서 합니다. 응? 정부에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수입하면 마진이 있잖아요. 수입업자들만 지원을 시키는 거죠. 그 업자가 누구예요? 업자 명단을 달라도 안 줍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농업 생산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기후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모른 척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리면은 그냥. 가격이 폭등하면 또 수입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이렇게 돼서 저는 농작물 수급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마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걸 그 해당 작물 재배 조합에다가 허가권을 수입권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그래 합시다. 이게 좀 뭐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생산 농가들이 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예를 들어 마늘을 생산을 했는데, 마늘 가격이 폭등했다. 생산이 안 돼가지고 수입하잖아요. 마늘 농가들이 수입권을 갖게, 수입 쿼터를 갖게. 그 수입 쿼터를 팔아도 되잖아요. 팔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하고 가까운 소수의 업자들이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달라도 안 줍니다.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게 달라는데? 국가 안보사항이라 그래요? 영업 비밀이랍니다. 영업 비밀. 국가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법을 바꿉시다. 국세청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농협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명단을 받으려고 지금 입법을 하죠, 입법을. 내가 전에 전남 가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게 지금 특정 작물들을 흉작되면 수입하고, 풍작되면 내몰래라 하고. PRQ가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법으로도 다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줄 수 있게 아니고 주어야 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당연히 줘야 되는데 농가- 하는 거지, 버티는 거지. 아니, 명단 말고 수입 쿼터를, 수입 허가권을, 예. 수입 허가를 해당 작물의 생산자 조합 또는 생산연합, 연합 이런 데다 주자 이거죠. 그걸 준비를 해서 거기도 주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수입도 마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망하니까.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어요? 돈 들지도 않고. 괜찮죠? 그거 농협수위에서 좀 준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고추 농사도 안 되면 뭐 이런 뭐 소고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안도 마찬가지. 계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양계조합에게 계란 수입권을 주면 되잖아요. 일상적 수입이야. 저기서 하더라도 이 물량 조절용 긴급 수입권은 해당 조합에다 주든지 아니면 그 수입 이익을 거기다 강제로 주게 하든지. 수입하는 거를 개통을 권한을 거기다 주면 되죠. 개천 좋죠. 거기 승인을 받아서 뭐 딴 데 가든지 수입업자 가든지.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이런 것도 거부권 행사하려나? 빨리 합시다, 이거.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아니고, 매우 국내 고용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민해서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도 뭐 가능한 방안이 뭔지 좀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오늘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밭을 다 망가뜨려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작에 피해가 생기면 당연히 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경을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소득이 일정하게 뭐 1인당 뭐 5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투자해서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확해서 교행비를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모작도 하고 뭐 이렇게 휴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휴경을 좀 원만하게 좀 해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강원도 지역의 배추 무농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8월달 제가 봐서는 8, 9월달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온도에서는 그 재배를 할 후에 수 없어. 그 후에 지금 뭐 씨 뿌린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후에는 좀 가능은 하죠.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지금은 이거 할 수 없을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시점에 8, 9월, 지나면 예. 피해 없이 피해는 뭐 올해 추석까지 35도, 36도가 있으니까. 그럼 가장 마지막에 예를 들면 재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씨 뿌린 거는? 씨 뿌리는 게 이제 정식하는 거를 8월 한 여기 기준으로 하면 방림 기준으로 하면 8월 15일. 8월 15일 마지막에. 네. 아니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가면 꼭 그 얘기하라고. 저기 해남 이게 남부 지방에서도 배추 농사를 한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시기가 좀 늦겠죠? 이렇게 다 늦게. 네, 좀 늦겠지. 여기는 이제 좀 빠르고. 근데 이 강원도는 대표님 다 보면 끝났군요. 어제 저도 해남을 저 배추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근데 해남은 저 재난 지역으로 아주 선포했을 거예요. 저번 비 폭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농작물이 여기는 비 피해는 2번 있었지만은 이렇게 예년보다 한 50% 이하 수확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죠. 폭염하고 잠깐의 홍수. 가뭄은 아니고. 가뭄도 있었지만은 그
한 명절 전에 물 한 100여 미리, 명절 후에 100여 미리 온 거고 두 시기에 폭우 때문에. 폭우가 있어갖고 그래서 지금 수확하는 게 거의 50% 작년에도 50%도 못 하고 있죠. 근데 배추값은 앞으로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이달 지나야지 조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달 지나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은. 그건 네. 남부에서 생산이 돼서? 아니 정부에서는 5일 미루자 이것보다는 이제 이달이 지나면 김장 시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1월 한 20일 되면 김장하려고 그러지 지금 배추김치를 담그려고 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안 했죠. 네, 그러니까 11월 말경부터 김장을 한다 그러면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원만하게 또 이제 이 광범위하게 이제 퍼지고. 지금 이 고물가, 그러니까 네. 배추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유통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게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김장 포기했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 돼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한 3,000원, 4,000원 포기당 그 정도 그저 떨어질 거다. 김장철 수준에 가면. 뭐 정부가 또 대책을 하겠죠, 거기. 지금 뭐 아까 보니까 한 표기에 8,000원이라고 써놨던데 그거 다 막 후줄근한 거? 그러니까 지금 좀 나쁜 게 8,000원이잖아요. A급은 만 몇천 원, 포기당 만 몇천 근데 원. 그게 한 3, 4,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한 4,000원, 5,000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나요? 믿어도 되죠? 되게 중요한 게 이거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해남 배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안정적이지 않나. 경상도도 이제 좀 그때 가면 11월 때는 좀 충청도도 그렇고 아랫방이 좀 생산이 되니까. 조금은 강원도처럼 이렇게 폭삭 이렇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여름 고냉지 배추가 피해가 컸던 말이군요. 그러니까 8월, 9월 지금까지. 어땠어요? 네. 어쨌든 뭐 우리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따가는 배추값이 좀 떨어진다니까 너무 지금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제가 한 말씀 더 뭐 드릴게요. 되게 하세요. 나중에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하세요. 아, 이제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책을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또 국민들한테 이제 믿음이라는 공간을 형성해 주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물가하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흔히 사 먹는 커피 한 잔에 보통 4,000원, 5,000원이 기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배추 한 포기에 뭐 8,000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물가만 올라가면 왜 농산물을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커피값 4,000원은 10분 만에 없어지는데 배추물을 한 포기 사서 4인 가족이 김치를 담궈 먹으면 맨날 며칠을 먹거든요. 근데 왜 모든 그 정책에 이 물가 상승만 나오면 왜 농산물 그래서 할당관세라고 해서 수입을 그냥 갑작스럽게 수입을 해서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하고 농민도 가문 끝에 귀한 물건을 만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짜리도 받아볼 그런 권리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는 비싼 이제 월세를 안 내잖아. 토지 임대료가 틀린 말은 아니죠. 토지 임대료가 되게 비쌉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한 몇 분만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인데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예, 내용이 예, 예. 있으세요? 용평면 민주당 협의회장 김남편입니다. 아까 봉평면? 용평면입니다. 용평면. 아, 예, 예.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조합장님 말씀하셨고, 이 물가 지수에 농산물을 갖다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농산품은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산품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물가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막 수입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조수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농지를 이제 휴경을 하면은, 한 해 휴경을 하면은 거기에 소득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정책 입안을 좀 하셔서 입법부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경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는 거를 좀 입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네, 다른 의견이신데 얘기해 주세요. 네, 다른 의견입니다. 네. 이 농촌이 이제 농심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끼리 살 적에는 도로를 내도 그냥 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달하고 농촌으로 도시에서 이제 노후에 즐기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농로의 길을 사는데 그 농로에 들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사고 보니까 그걸 막아가지고 시비 조건이 생깁니다. 아, 자기들이 와서는 그 아예 동네사람 못 쓰게 막아버리더라. 그래서 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길을 나라에서 사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사든지 빤듯하게 해주시면 그런 시시비는 가리지 않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조언을 해드리면요.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길은 그 개인 사유지라도 막으면 불법이에요. 아이, 그래도 막아요. 그 맞습니다. 교통방해죄라고 처벌받아. 아니, 처벌 받는 건 둘째고요. 무조건 찍어내고 그래도 파내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감옥분이 가서요. 나라에서 돈을 들이고 사가지고 우리 세금에도 내더라도 그걸 사드리라는 얘기죠. 그 불가능해. 네? 그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그 시골 농로가 다 사유지인데 그거 어디다 삽니까? 아니,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농로 각 지자체에서 농로로 이제 지정을 해서 분도로 지정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생산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아니, 그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그게 몇십조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데는 시급한데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또 포장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오래 지나면 까여가지고 둥둥하잖아요. 그래 수리를 못해요, 그걸. 동일 안에서? 동일 안에서. 안 해줘요. 그게 꽤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지자체별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자체별로 관행 도로를 막는 거 교통방해죄로 근데 처벌되잖아요. 이제 교묘하게 막아요. 트럭을 안에 세워놓고 못 다니게 해요. 근데 막은 그러세요. 그걸 또 말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 딸이라는데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또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잠깐 나. 네, 조금 더 얘기를 들어주실 것 저는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차피 배추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배추의 연구회 회장을 배추 연구회 아까 네, 사였던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농촌 시설 최고 문제가 뭐냐면 종자예요. 아까 조합장님 잠깐 말씀했는데 종자 개량 얘기했는데 이게 종자 개량도 중요하지만 이 종자 회사들이 다 외국계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종자가 자체가 다 팔아먹었지. 다 수입을 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비싸게 파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추도 지금 고온이고 이런 지금 기후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냥 남의 종자 돈 주고 사다가 그냥 풀어서 팔고 만약에 이상이 생겨도 종자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고 저희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데려다가 밭에 와서 이게 니네가 잘못됐다 해도 저희가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뭐 지식이 약해서 그런 건지 뭐가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대표님 오신 길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농차가 이게 농촌이 살으려면 이게 저희 종자가 없으면 안 돼요. 종자 회사를 그때 남의 다 나라 팔아버렸지. 종자를 계속 사다가 쓰다가 이게 좋은데 이거 너네한테 5만 원에 팔았는데 이제 10만 원에 팔아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부터 이 기후에 바뀌는 종자를 좀 해서 뭐 기업이 못하면 뭐 정부의 뭐 자회사 아니면 뭐 농촌의 기술센터 같은 데서 개발을 해서 특허권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걸 좀 발전을 시켜줘야 농촌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씨앗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씨가 안 좋으면 결과는 무조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부탁드려요. 너무 아쉬워요. 자꾸 종자회사가 다 팔려서 저희가 뭘 사도 다 수입이야. 뭐 어느 나라 그죠? 다 그래요. 뭐 배추, 브로콜리 뭐 하다못해 뭐 그죠? 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저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 행성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김명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인삼자주공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인삼하고 근행지는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일단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자금하고 이러한 부분 이제 상환일이 도래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결실기에
기후이기 때문에 그 수확량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정책자금 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나 여지까지 정부가 한 꼴을 보면 모양만 내다가 지원이나 연장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국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주셔서 정책자금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민하고 이야기할 때 인삼은 25% 정도 수확량이 감소했는데 이 야채는 50% 정도면 내년 농사할 종잣돈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책자금만 해도 유예하는 것들을 효능성 있게 항상 대표님이 국회에서 이야기 중에 효능감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농협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 유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하여야 한다로 좀 법을 농업에 관련한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좀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해놔가지고 그 세종시 가면 다 힘들다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원인들이 좀 그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농업에 관련한 부분들은 내년 후년 농사질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할 수 있다. 그걸 지원하여야 한다로 좀 입법을 좀 다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신데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할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어려우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제 정리해도 되겠어요 사회자님? 저도 정리 혹시 더 없으실까요? 네 없답니다. 그거 누구신데? 원주 MBC 이수성입니다. 기자가 분을 원래 저희가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오늘은 농민분들하고 좀 더 그냥 하세요, 그냥. 예. 그러면 대표를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더 받을까요? 네. 예,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오셨으니까 지역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배추가 놓으신 게 결국 먹고 사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강 대표 경선하실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도 하셨었고 네. 사실 강원도에서는 이런 뭐 배추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희 반도체 얘기도 하고 바이오 얘기도 하고 의료기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대표님 뭐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강원도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얘기도 잠깐 나눴고 또 제안도 있었는데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이라고 하면 아마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동해안에 화력발전소 잔뜩 지어놨는데 지금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해서 사실은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그렇고 근데 수도권에는 지금 전력 부족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데 더군다나 그 에너지 전력 문제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강원도나 또 그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호남 지역 이런 데가 사실 기회 요인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단위 면적당 인구도 줄어들어서 어쩌면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또 일부는 뭐 수열 이런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이 강원도여서 강원도는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수소산업이나 이런 산업 부분에 특화해서 좀 그 전략을 수립하면 장기적으로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책적 의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냥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이런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긴 합니다. 네. 혹시 다른 언론인분들 중에서 질문 한두 분 조금 더 받아볼까요? 없으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인가요? 네. 네. 없으시면 정리하고요. 네.